걱정의 철학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지는 법. 제13부 수용의 힘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함께 머물라. 서두. 우리는 늘 이 감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고 말한다. 하지만 벗어나려 할수록 그 감정은 더 단단히 우리를 붙잡는다. 세네카는 말했다. 피하려는 자는 더 깊이 빠진다. 감정에서 자유로워지고자 한다면 그 감정과 함께 서라. 걱정에서 벗어나는 길은 도망이 아니라 머무름이다. 1점. 수용은 포기가 아니라 이해의 시작. 사람들은 수용을 오해한다. 수용은 체념이 아니다. 그건 이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다. 스토아 철학은 감정을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 이성이 관찰해야 할 자연 현상으로 보았다. 비가 내리면 우산을 쓴다. 비를 미워하지는 않는다. 감정도 마찬가지다. 비는 내리고 있다. 불안이 내리고 있다. 이건 패배가 아니라 이해의 첫걸음이다. 2점. 억제와 수용의 차이. 억제는 감정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러면 안 돼. 이 감정은 틀렸어. 수용은 감정을 포용하는 것이다. 지금 나는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이 감정도 나의 일부구나. 억제는 분리를 만들고 수용은 통합을 만든다. 세네카는 말했다. 자기 자신과 싸우는 자는 결코 평화를 얻지 못한다. 3점. 감정은 피할수록 오래간다. 심리학에서도 역설적 강화 paradoxical effect라 부른다. 감정을 억누르면 그 감정은 오히려 더 강해진다. 걱정하지 않으려 할수록 걱정은 더 커진다. 불안을 없애려 할수록 불안은 더 강해진다. 왜냐하면 없애려는 시도 자체가 불안을 유지시키기 때문이다. 스토아 철학은 이 역설을 이미 꿰뚫고 있었다. 감정을 지우려 하지 말고 감정이 지나가도록 두라. 4점. 수용의 핵심. 지금 이대로 괜찮음.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일어난 일에 저항하지 말라. 그건 이미 일어난 일이다. 그가 말한 수용은 복종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용기다. 지금 나는 불안하다. 그래도 이 순간은 존재한다. 이 문장은 단순하지만 불안의 불꽃을 끄는 가장 강력한 이성의 언어다. 5점. 불안을 수용한다는 건 불안을 믿는 것이다. 불안은 나를 해치려는 감정이 아니다. 그건 나를 보호하려는 본능의 신호다. 혹시라는 생각, 만약에라는 상상, 그건 나를 지키려는 뇌의 시도다. 그러니 불안을 미워하지 말고 그 불안을 이해의 대상으로 신뢰하라. 이 불안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지? 이 감정이 나를 어디로 이끌려 하는가? 불안을 신뢰하는 순간, 그건 적이 아니라 길잡이가 된다. 6점. 수용은 고통을 줄이지 않지만 고통을 바꾼다. 스토아 철학은 고통을 없애는 철학이 아니다. 그건 고통의 의미를 바꾸는 철학이다. 세네카는 말했다. 고통은 불가피하지만 그 고통에 대한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수용은 고통을 없애지 않는다. 하지만 그 고통이 두려움에서 지혜로 변한다. 고통을 받아들인 사람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그는 그 고통의 해석자가 된다. 7점. 수용은 마음의 순환을 회복시킨다. 억제된 감정은 정체된 물이고 수용된 감정은 흐르는 강이다. 감정을 수용하면 마음의 에너지가 다시 흐른다. 불안이 호흡으로, 긴장이 집중으로, 슬픔이 이해로 바뀐다. 스토아 철학의 자연에 따른 삶 living according to nature. 바로 이런 흐름의 철학이다. 8점. 수용을 연습하는 문장. 하루에 한 번. 이 문장들을 천천히 읊어보라.
지금 이 감정이 나에게 머물러 있다. 나는 이 감정을 이해하려 한다. 이 감정이 지나가도 괜찮다. 이건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이성과 감정이 화해하는 선언이다. 9점. 하루의 명상. 오늘 하루, 불안이 찾아오면 이렇게 말해보라. 그래, 너도 나의 일부야. 앉아 있어도 괜찮다. 이 문장은 감정을 적에서 손님으로 바꾼다. 감정은 억눌리면 싸우지만 환대받으면 조용히 떠난다. 10점. 마무리의 성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저항이 아니라 수용에서 온다. 걱정을 없애려 하지 마라. 그건 내 마음의 일부다. 그걸 받아들일 때 비로소 너는 자기 자신과 화해한 사람이 된다.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불안과 함께 앉아라. 그게 진짜 평정이다. 제14부 몸의 철학. 걱정은 생각이 아니라 신체 감각이다. 서두. 걱정이 많을수록 몸이 먼저 반응한다. 숨이 짧아지고 어깨가 굳고 손끝이 차가워진다.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그건 몸의 언어다. 세네카는 말했다. 몸은 영혼의 거울이다. 마음이 흔들리면 몸이 먼저 떤다. 걱정은 생각이 아니라 몸으로 나타나는 마음의 이야기다. 1점. 걱정은 뇌가 아닌 몸의 기억이다. 에픽테토스는 제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했다. 그대의 영혼은 그대의 몸을 통해 배운다. 걱정은 과거의 경험이 몸에 남긴 기억의 흔적이다. 한 번 불안을 느낀 상황에서는 몸이 그때의 긴장 패턴을 즉시 재현한다. 이건 이성이 아니라 신체의 자동 반응이다. 그래서 아무리 괜찮아라고 말해도 몸은 여전히 위기를 느낀다. 2점. 생각보다 먼저 반응하는 신체. 불안은 머리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심장은 이미 빨라져 있고 호흡은 얕아져 있다. 뇌는 나중에 이렇게 해석한다. 내가 걱정하고 있구나. 즉, 걱정은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몸의 반응이 먼저이고 생각은 그 반응을 설명하는 해석일 뿐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그대의 정신은 그대의 숨결 위에 있다. 숨을 다스리는 자만이 생각을 다스릴 수 있다. 3점. 철학자의 호흡. 생각을 잠재우는 기술. 스토아 철학의 명상법은 단순했다. 그들은 특별한 주문이나 상상을 하지 않았다. 다만 호흡을 관찰했다. 지금 숨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그 숨결 속에서 내가 얼마나 살아있는가? 호흡은 가장 즉각적인 현재의 통로다. 걱정이 미래로 향할 때 호흡은 나를 지금으로 데려온다. 짧고 거친 숨은 불안의 언어다. 길고 부드러운 숨은 평정의 언어다. 4점. 걱정은 근육의 기억이다. 걱정이 많을수록 몸은 긴장을 기본 상태로 기억한다. 어깨가 늘 올라가 있고 턱이 굳어 있고 복부는 항상 힘이 들어가 있다. 세네카는 말했다. 긴장은 두려움의 또 다른 형태다. 몸이 편안해야 마음이 안정된다. 몸이 평정의 공간이 되어야 이성이 그 안에 머물 수 있다. 5점. 몸과 마음은 하나의 회로다. 스토아 철학은 인간을 이성과 신체의 통합체로 봤다. 이성은 신체의 지휘자요. 신체는 이성의 악기다. 걱정이란 이 악기가 조율되지 않았다는 신호다. 몸을 돌보는 일은 이성을 강화하는 일이다. 걱정을 이기는 가장 현실적인 철학은 몸을 회복시키는 루틴이다. 6점. 몸의 평정 루틴 3가지 실천. 1. 호흡의 리셋.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며 2초 멈춘다.
불안한 마음은 숨의 속도를 따라간다. 숨이 느려지면 생각도 늦춰진다. 이 근육의 인식. 긴장된 부위를 찾아 천천히 힘을 푼다. 이완은 이성의 신호다. 3. 감각의 집중. 발바닥, 손끝, 공기의 흐름을 느껴라. 감각은 마음을 지금으로 돌려놓는다. 이건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스토아식 현실적 수련이다. 7점. 몸을 돌보는 건 철학자의 의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몸을 경멸하지 마라. 그것은 그대의 도구이자 임무를 수행할 집이다. 그는 몸을 쾌락의 도구로 보지 않았다. 그건 이성을 담는 그릇이었다. 몸을 방치하면 이성이 흐려진다. 몸을 돌보는 건 정신을 지키는 일이다. 걱정을 줄이는 것은 결국 몸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다. 8점. 걱정은 신체 감각의 언어다. 불안할 때는 마음보다 몸에게 물어라. 내 몸이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생각은 미래를 떠돌지만 몸은 언제나 현재에 있다. 세네카는 말했다. 몸은 지금에 살고 걱정은 미래에 산다. 몸으로 돌아오면 걱정은 설 자리를 잃는다. 9점. 하루의 명상. 오늘 하루 걱정이 올라올 때 이렇게 해보라. 1. 숨을 깊이 들이마신다. 2. 어깨를 천천히 내린다. 세 발바닥의 감각을 느낀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 지금 이 몸이 살아있다. 그 한 문장이 불안을 현재로, 걱정을 평정으로 되돌린다. 10점. 마무리의 성찰.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그대의 몸이 평온할 때 그대의 영혼도 평온하다. 걱정은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균형을 잃은 신호다. 몸이 고요할 때 생각은 맑아지고 이성이 그 자리에 앉는다. 철학은 결국 몸과 마음을 하나로 되돌리는 기술이다. 제15부 현재로 돌아오기. 걱정은 언제나 미래에 산다. 서두. 걱정은 언제나 지금이 아니라 그 다음을 향한다. 내일은 괜찮을까? 다음엔 어떻게 될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현재에서 탈출시키는 사다리가 된다. 세네카는 말했다. 불행의 대부분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것에 무너진다. 걱정은 언제나 미래에 살고 평정은 언제나 지금에 산다. 1점. 걱정은 시간의 도둑이다. 걱정은 미래의 환상으로부터 에너지를 훔친다. 그건 마치 아직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를 붙잡으려는 행위다.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그대가 잃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그대의 현재다. 미래를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지금의 감각을 잃어버리는 순간 삶은 비워진다. 2점. 미래의 불안은 생각의 그림자다. 걱정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생길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상상이다. 즉, 걱정은 현실이 아니라 예상된 고통의 시뮬레이션이다. 세네카는 말했다. 미래를 두려워하는 자는 2번 고통받는다. 한 번은 상상으로, 한 번은 현실에서.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이미 지금 겪게 만드는 시간의 착각이다. 3점. 현재는 언제나 안전하다. 불안한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은 거의 언제나 안전하다. 지금 당신은 숨을 쉬고 있고 몸은 살아있다. 그것이 현재의 진실이다. 스토아 철학의 명상은 이 단순한 인식에서 시작된다. 나는 지금 존재한다. 이 문장은 걱정의 시간을 끊고 현재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한다.
4점. 지금은 생각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 느끼는 곳이다. 생각은 과거나 미래로 이동하지만 감각은 오직 지금에만 존재한다. 숨을 느끼고, 발바닥의 감촉을 느끼고, 공기의 온도를 느껴라. 이건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이성을 지금으로 되돌리는 훈련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썼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일에 집중하라. 그 안에 인생 전체가 있다. 5점. 걱정은 시간의 왜곡, 평정은 시간의 복원. 걱정은 시간의 왜곡이다. 생각이 현재를 벗어나 미래나 과거에 가 있을 때 우리는 시간을 잃는다. 반대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면 시간이 복원된다.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전부다. 이 문장이 평정의 시작점이다. 6점. 미래를 통제하려는 욕망은 현재를 훔친다.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미래를 지배하려는 자는 현재의 주인이 아니다. 우리는 흔히 걱정을 미래 대비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걱정은 아무 대비도 만들어내지 못한 채 현재를 파괴한다. 진짜 대비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7점. 현재에 머무는 실천 3가지 질문. 1. 지금 이 순간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2. 이 걱정은 지금 일어난 일인가? 상상인가? 3. 내 몸은 지금 어떤가? 이 세 질문을 던지는 순간 생각은 미래에서 지금으로 돌아온다. 걱정은 생각의 속도에서 자라고 평정은 감각의 속도에서 자란다. 8점. 현재는 언제나 완전하다. 세네카는 말했다. 현재는 결함이 없다. 오직 미래에 대한 상상만이 불안을 낳는다. 지금 이 순간을 완전하다고 인정하라. 그건 감사가 아니라 사실의 인정이다. 현재는 언제나 완전하다. 그 안에는 고통도, 평화도, 숨도 다 있다. 걱정은 그 완전함을 부정하려는 시도다. 9점. 하루의 명사. 오늘 하루. 생각이 미래로 달려갈 때 이 문장을 속으로 읊어라.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있다. 이 짧은 문장은 철학자가 말하는 시간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주문이다. 10점. 마무리의 성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썼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없다. 오직 지금만이 그대의 것이다. 걱정은 항상 미래에 살지만 삶은 언제나 지금에 있다. 걱정을 멈춘다는 건 미래를 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에 충실히 사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라. 그 순간이 쌓여 인생이 된다.